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임영웅의 12월 수입이 왜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현재 그의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2월은 연말 특수로 인해 연예계에서 가장 돈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임영웅의 이름이 곧 흥행과 직결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출연 여부 하나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와 화제성이 달라진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집중된 콘서트 일정과 대형 무대 출연, 그리고 광고 계약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그의 12월 수입 구조는 단순한 가수의 수익 범위를 훨씬 넘어선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임영웅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끌어안는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팬층의 충성도와 소비력은 업계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 행사와 방송은 임영웅을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의 몸값은 계속해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임영웅을 두고 이제는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이자 산업 단위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임영웅의 12월 수입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행사비는 어느 선까지 올라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그의 현재 위치를 숫자와 시장 논리로 차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임영웅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연예계에서 어떤 좌표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흥행자산으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방송사, 광고주, 공연기획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임영웅이 참여하는 순간 리스크는 줄고 수익 구조는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임영웅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대중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획득한 이후입니다. 그는 단기간의 화제성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꾸준한 이미지 관리와 실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팬층은 단순한 응원에 그치지 않고 음원 소비, 콘서트 티켓 구매, 굿즈와 광고 상품 소비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서 임영웅은 연말이 되면 가장 먼저 섭외 리스트에 오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임영웅을 두고 특이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스캔들이 없고 이미지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12월과 같은 연말 시즌에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과 방송사는 연말 특집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하는데, 임영웅은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주는 카드로 인식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출연료와 행사비는 단순한 출연 대가가 아니라 안정성을 구매하는 비용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영웅의 활동 방식입니다. 그는 무분별한 행사 출연으로 희소 가치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선택된 무대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고, 시장에서는 임영웅이 등장하는 무대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영웅의 12월 수입은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가 현재 연예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왜 그의 행사비가 업계 기준을 새로 쓰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로 그의 12월 수입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2월에 임영웅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원이 한 방향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그의 수입 구조는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음원과 영상 콘텐츠 수익이 동시에 겹치며 작동하는 다층 구조를 이룹니다. 단일 무대나 한두 개의 행사로 설명할 수 없는 규모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축은 단연 콘서트입니다. 연말은 대형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임영웅의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공연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매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하는 공연 수익은 일반 가수의 연간 수익과 비교될 정도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방송용 녹화 공연이나 연말 특집 무대까지 더해지면서 무대 관련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두 번째 축은 방송 출연입니다. 연말에는 시상식, 특집 프로그램, 대형음악쇼가 집중 편성되는데 임영웅은 이 중에서도 가장 섭외 우선순위가 높은 인물로 꼽힙니다. 방송 출연료 자체도 상위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출연이 프로그램 전체의 광고 단가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출연료 외에도 추가 계약이나 재출연 제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광고 수익입니다. 12월은 기업 입장에서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마지막 시기이자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시점입니다. 신뢰도 높은 모델을 선호하는 이 시기에 임영웅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분류됩니다. 단기 캠페인부터 연장 계약까지 한꺼번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12월 광고 수익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그의 가치는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음원과 영상 콘텐츠 수익이 더해집니다. 연말 무대 영상, 라이브 클립, 공식 채널을 통한 콘텐츠는 조회수와 스트리밍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 수익뿐만 아니라 다음의 활동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수익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임영웅의 12월 수입은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니라 하나의 연간 정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임영웅의 현재 행사비는 과연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업계 기준과 비교를 통해 그 숫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영웅의 행사비를 둘러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한국 연예계의 기존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평가에 따르면 임영웅의 행사비는 이제 일반적인 가수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행사비는 보통 출연 시간, 무대 규모,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임영웅의 경우 기본 출연 조건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됩니다. 무대 세팅, 음향, 동선, 팬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출연료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의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행사비는 자연스럽게 최상위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행사에서는 단일 출연만으로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일회성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영웅이 출연하는 순간 행사 자체의 격이 달라지고 티켓 판매와 후원 규모, 미디어 노출 효과까지 동시에 상승한다는 점에서 주최 측은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임영웅이 포함된 연말 행사들은 대부분 매진이나 흥행 성공 사례로 남았고 이는 다시 그의 행사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격차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상위권 가수들의 행사비가 일정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임영웅은 그 상한선을 새로 설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인기 차이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 그리고 소비력을 동반한 팬층의 규모에서 비롯됩니다.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임영웅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에 가까운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영웅의 행사비는 더 이상 비싸다는 표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수요와 공급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진 상황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가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높은 행사비가 연예계 전반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임영웅 현상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의 높은 행사비와 수익 구조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연예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 이후 연말 행사와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여러 출연진을 조합해 흥행을 노렸다면 이제는 임영웅 한 명의 참여 여부가 행사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시장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영웅이 설정한 기준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출연료 협상에도 참고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트로트 장르 전반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르 특성상 중장년층 중심의 시장으로 한정되던 트로트가 강력한 소비력을 갖춘 주류 시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 편성, 광고 투자, 공연 기획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또 하나의 영향은 연말 콘텐츠의 방향성입니다. 임영웅을 중심으로 한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이벤트로 소비됩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연말 특집에서 감동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최우선 순위에 임영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기 흥행보다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가수들에게는 기회와 압박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임영웅의 성공 모델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도 드러냅니다. 팬층의 충성도, 이미지 관리, 활동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최상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결국 기준이 임영웅 현상은 한 명의 스타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비와 수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임영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영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수입 규모나 행사비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어낸 구조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확실한 소비력을 상징하는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12월 수입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기와 맞물려 그는 공연, 방송, 광고, 콘텐츠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브랜드 가치가 한꺼번에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임영웅의 수입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평가합니다. 행사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주최 측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위치를 증명합니다. 이는 임영웅이 출연하는 순간 행사나 프로그램이 실패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신뢰가 이미 시장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몸값은 거품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임영웅은 활동을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유지해왔고, 이는 그의 희소성과 가치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유지되는 한 그의 행사비와 수입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임영웅의 12월 수입과 현재 행사비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연예산업에서 한 명의 가수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스타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기능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임영웅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닌 기준이 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영웅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입 규모나 행사비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그 배경에서 작동하는 산업구조와 심리적 요인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우연이나 일시적 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조건들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며 폭발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팬 구조의 질적 변화입니다. 임영웅의 팬층은 규모도 크지만 무엇보다 조직력과 지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움직입니다. 음원 발매 시점에 맞춰 체계적으로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콘서트와 행사 정보가 공개되면 즉각적인 구매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기획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대중 반응보다 이미 검증된 팬 행동을 신뢰하게 되고, 이는 곧 임영웅이라는 브랜드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리스크 관리입니다. 연예산업에서 고수익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스캔들과 이미지 훼손입니다. 임영웅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치명적인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왔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선택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안정성은 연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시즌에 결정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기업과 방송사는 수억,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며 임영웅은 그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세 번째는 인물로 희소성 자리 잡았습니다. 전략입니다. 임영웅은 모든 행사와 방송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된 노출 전략은 단기 수익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선택한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출연은 언제나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되며 이는 행사비 상승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흐름입니다. 네 번째는 장르 확장의 상징성입니다. 트로트는 한때 특정 세대의 음악으로 인식되었지만 임영웅 이후 그 경계가 크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발라드와 팝적 감성을 유연하게 흡수하며 세대 간 공감대를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수익 구조는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전체 대중음악 시장과 연결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중가수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임영웅 현상이 남긴 설레입니다. 그의 성공은 후배 가수들과 기획사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기 화제성보다 장기 신뢰, 무분별한 노출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팬과의 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시장의 기준을 높여 최상위 자리에 오르기 위한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임영웅의 12월 수입과 행사비는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연예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된 결과입니다. 안정성, 신뢰, 희소성, 그리고 팬 기반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완벽에 가깝게 맞물렸을 때 한 명의 가수가 얼마나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임영웅은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